안녕하십니까. 주식 천리안 도깨비밸류입니다. 자, 어제 잘 올랐죠. 코스피. 코스닥은 최근 잘 가고 있었지만 코스피는 어제 간만에 시원하게 올랐는데 오늘 어느 정도 내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 출발은 보합권에서 출발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데 올라가다가 내려올 수도 있고 보합권 출발해서 좀 더 내려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켜봐야 알겠지만은,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렇게 말을 할게요. 오늘도, 지수 단으로 봐서는 매수는 하지 말자. 매수하지 말자. 왜? 오늘 밤에 파월 의장이 또 이틀 동안, 이 사람 저 사람 질문을 받아가면서 어떠한, 답변을 할지, 매파적인 분위기가 나오면 또 증시가 내려올 것이고,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매수하지 말자. 제가 왜, 이렇게 2400 또는 2300 무너지게 이렇게 훅 빠질 때만 매수해라 했느냐. 이렇게 올라가더라도 잘 보세요. 지수가 2480은 계속 종가기 좀 못 넘어갔단 말이야. 그런데 하루만 더 올라도 거긴데 내가 산 종목이 하루 이틀 만에 내가 원하는 수익 7, 8%, 10% 수익을 딱 줍니까? 아니거든. 그래서 오히려 지수는 여기서 요 박스권, 작은 박스권, 이것도 박스권이지만 요 박스권 2400 초반 중반에서 왔다 갔다 횡보하면서 종목이 올라가는 그런 게 더 좋은 거거든요. 지수가 쭉 올라가면 지수가 또 내려오면 종목들도 또 힘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올라가는 날은 매수하지 말라 그런 건데 더 기다려 보자 이거고. 그리고 전 이 말을 해주고 싶어요. 내 주식 비중이 한 80% 됩니다. 80% 되는데요. 보유 종목이 10종목입니다. 10종목 중에 3종목이 수익입니다. 자, 3종목이 수익이야. 그러면은 오늘 같은 날 수익 난 종목을 또 매도해서 현금을 또 만드는 게 낫습니다. 자, 파월 의장의 발언이 또 비둘기파적으로 나와갖고 또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거는 이제 운에 맡기는 거고 결과를 바라는 거고 비중이 그 정도 된다면은 예를 들어서 비중이 나 주식 비중이 50% 미만이에요. 그러면 편히 더 지켜봐도 돼요. 근데 80% 70% 이상 80% 이상 그렇게 된다. 근데 수익 보고 있는 것도 있다. 그럼 일단 팔아서 현금 좀 늘려서 또 상황을 보는 게 낫다. 그것을 저는 이야기해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이제 우리 증시 다시 와서 이야기하고 미국 증시로 넘어가 볼게요. 자, 다우지수 S&P는 빨간색으로 끝났어요. 강보합. 그러니까 그래도 빨간불이니까 오르긴 오른 거죠. 떨어지진 않았으니까. 근데 윗골이 길고 음봉으로 마감이 됐단 말이에요. 나스닥은 하락을 했고요. 소폭 하락. 나스닥은 제가 새벽 1시 정도까지 봤는데 그때까지 1%나 상승을 했었어요. 1% 상승했었는데 그 상승분을 다 내줬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가격 인하를 또 했어요. 아니, 한 달 동안 가격 인하를 몇 번 한다 그러는 거야. 또 하고. 대한민국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현대 기아차 차값 내리는 거 보셨나요? 예?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도 테슬라가 힘이 없더라. 테슬라가 힘이 없더라. 그리고 이렇게 쭉 밀리더라. 이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증시도 오르는 날 매수하면 이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매수하지 말라고 했던 거고. 자, 그리고 국채, 제가 일요일 날 유튜브에 영상 올려드렸죠. 미 국채 2년물, 3개월물, 10년물 보여줘가면서 그 격차가 지난 81년도인가 그때 이후로 처음으로 역전폭이 커졌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이런 뉴스. 이 뉴스는 제가 일요일 날에도 보여드렸듯이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증권 뉴스에서는 오늘 말하더라 이거지. 오늘 대한민국 증권 뉴스에서는 오늘 말하더라 이거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제가 또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날 오른 이유가 뭡니까? 자, 요 자리가 요 단기 박스권에서 중요한, 우리나라로 치면 2400이에요, 거기가. 2400을 잠깐 무너뜨리고 길게 양봉으로 품어내고 이틀 동안 품어냈단 말이야. 요날 오른 이유가 뭡니까? 연준 의원 중에 한 명이 대놓고
3월 달에 금리 0.25 올려야 된다. 무조건 올려야 된다. 그렇게 대놓고 이야기했잖아. 그렇게 대놓고 이야기한 사람이 여태까지 처음이었거든. 근데 그렇게 말해서. 그래서 올라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 다른 의원들은 그 다음날 반대 의견으로 이구동성으로 반대 의견을 내놨어요. 그거 보여드릴게요. 증거자료. 제가 나름대로 제가 말 지어내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요 사람들이 4일날 말한 겁니다. 4일날. 3일 전에 4일날 말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는 뉴스에 내보내지 않는단 말이야. 왜? 야, 올라가는데 괜히 저런 뉴스 내보내지 마. 일단 하루 이틀 올려.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오늘 밤에 이 뉴스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오늘 밤에 또 파월 연준 의장이,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 수요일 날 12시 땡, 그러니까 오늘 밤이죠. 의원들의 질문을 받아요. 자, 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금리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거 뭐 물어보겠죠. 그러면 그 파월 연준 의장이 또 발언이 매파적인 분위기다. 그렇게 가면 또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 경계감에 차익물이 나온 거예요. 만약에 비둘기파적인 이야기 나오면 또 올릴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건 운에 맡기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경계감에 차익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흐름이다. 자, 그러면 우리 증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좀 전에 말했지만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해드릴게요. 자, 이거부터 한번 보자고요. 자, 어제 우리 증시 30포인트 이상이 올랐어요. 이렇게 잘 올라가는 날은 30포인트, 40포인트씩이나 올라간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 고점, 2480을 터치만 하고 계속 못 넘어갔었는데 요 자리까지 올라가는 거는 시간 문제란 말이야. 올라만 가면은.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도 심적으로 또 저항 구간이 생긴 거잖아요. 생긴 자리잖아, 벌써.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금요일 날 매수를 했어. 그러면 내가 산 종목이 하루 이틀 만에 본인이 원하는 수익 구간에 가느냐는 얘기죠. 그렇죠? 급등지가 갈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면 지수가 3, 4일 이상은 올라야 그래도 내 종목이 그래도 4, 5% 또는 7, 8% 올라갈 텐데 그것도 운이 좋아야 그 종목도 며칠 연속으로 계속 올라야 그렇게 올라가겠죠. 근데 중간에 이렇게 올라가다 지수가 또 떨어지면 그 종목들 떨어지고 그럼 저번에 밑에서 사는 게 훨씬 쌌는데 괜히 한 번 더 지켜보고 산다겠다 여기서 샀다가 애매하게 상황이 됐는데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 그래서 올라가는 날은 사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요 자리는 올라가는 날은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매수하지 말고 요 날만 매수했고 그냥 가만히 지켜보는 겁니다. 오늘도 당연히 미국 증시가 올라가다 밀렸는데 오늘 사야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자, 그러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매수하지 말라고 했던 거고 요 날만 매수하고 그리고 파월 의장의 발언이 오늘부터 이틀 동안 시작이 되고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는 다른 의원들이 3월 달에도 0.5% 그 다음에도 또 0.5% 한 명은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계속 0. 올릴 때마다 0.5%씩 올려야 된다. 그렇게 발언을 했어요. 그런 게 시장 뉴스에서 이렇게 대놓고 내보내지 않는다는 얘기야. 야, 우리 증시로 치면 이거지. 야, 2400 잠깐 깨졌었는데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에 찬물 끼얹지 마라.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요 정도 올라갔을 때 또 그런 뉴스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주식 시장에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가시고 주식 시장을 어느 정도 이해는 가실 거예요. 그리고 국채 금리도 제가 일요일 날 보여드렸잖아요. 자, 그래서 국채 금리가 역전이 되면 1년에서 1년 반 되면 침체가 온다는데 그거는 머릿속에서 일단 지우라고 했죠. 지우지만 근데 그것을 뉴스 삼아서 언제 증시를 또 떨어뜨릴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습니까? 고스톱 멤버라 그랬죠. 개인 투자자들이 생각보다 많이 몰리면 그런 때 그런 뉴스를 내보내면서 떨어뜨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늘 조심하라는 얘기를 제가 일요일 날 그런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드린 겁니다. 꼭 그걸 머릿속에 두고 대응하시고 그래서 제가 매일매일 시황 전략 보라고 했던 겁니다. 지금
며칠 전에 나왔던 뉴스를 이제 와서 내보내는 거는 다 악재 뉴스든 호재 뉴스든 아껴뒀다가 야 지금쯤 내보내자 그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식으로 뉴스라는 것은 나오자마자 바로바로 내보내야 맞는 건데 그런 식으로 짜맞히고 있다. 짜맞힐 때는 항상 조심해라 이겁니다. 짜맞힐 때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가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제가 반도체 종목을 보면 시장 흐름을 볼 수 있다 그랬죠.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그것까지 이야기하고 오늘 짧게 마무리할게요. 자, 이 종목들 제가 요날 매수 신호 주고 20% 수익을 주고 우리 매도하고 이렇게 내려왔죠. 자, 그리고 어제부터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어제부터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이 종목들이 어제 많이 그래도 오른 것은 삼성전자 오르니까 올랐죠. 그럼 삼성전자 또 왜 올랐을까요? 자, 일본과 반도체 수출 규제 이게 풀린다 뭐 그런 뉴스에 또 호재성 뉴스가 나왔단 말이야. 자, 그러면은 반도체 호재성 뉴스가 우리 시장에 더 크게 도움이 될지 미국 증시가 간밤에 저렇게 끝난 거가 더 우리 증시에 또 효과가 있을지. 그러니까 어제 반도체의 상승 효과, 간밤에 미국 증시가 밀리는 그 하락 효과, 어느 것이 더 셀지는 지켜봐야 한다. 그래서 이 종목들이 그래도 잘 버티면은 야 미국 증시 저 정도는 크게 신경 안 쓰고 우리 호재 뉴스를 더 신경 쓰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고 아니면은 어제 올라간 거 3분의 2 이상 내려오면서 힘이 약하다 그러면은 좀 더 지켜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봐야 되는 거 그것을 어느 중심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뭐를 보고 판단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9일부터인가요? WBC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야구를 하죠. 자 그러면 한국이 센지 일본이 센지 그거를 볼 때 기준을 볼 때 야 타자는 어디가 센 것 같은데 야 투수는 일본의 괴물투수 오타나가 누가 있죠. 걔가 있기 때문에 걔가 좀 센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누굴 기준으로 두고 이렇게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평가를 내려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 증시도 자 일본하고 반도체 관련해서 좋은 쪽으로 또 가려나 보다 이런 거에 호재가 센 건지 미국 밀린 것이 더 셀 건지 이런 거를 보면서 판단을 하는데 판단을 얘네를 보고 판단하자는 얘기죠. 당연히 삼성전자 당연히 봐야 되는 거고 그 나머지 얘들도 보자는 거죠. 소부장제들을 그게 중요하다는 거야.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하고 절대 오늘도 매수하는 거는 없다. 시장 흐름만 얘들을 보면서 파악을 하자 이겁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 우리 증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고 그리고 연준 의장 파월 의장이 발언하는 거 끝나고 우리 그 다음날 아침에 만기일이란 말이야. 그래서 변동성이 아주 클 수도 있어요. 만약에 파월 의장의 발언이 매파적 발언으로 끝났는데 우리 증시 그 다음날 아침에 선물옵션 동시만기이야. 그럼 쭉 하고 빠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그래서 절대적으로 매수는 하지 말자. 그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 전략 도깨비밸류였습니다.